예, 대무역법 4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를 살펴봤죠. 그죠? 이제 그 경우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국제 공조를 위해서, 그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내란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해한 것들을 트레이딩 할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또는 국내 자원을 위해서 환경 보전, 그 다음에 동식물의 생명 및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상호주의를 표방했죠. 상호주의란 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존중했을 때 우리도 상대방을 갖다가 존중한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각종 국제 조약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권리를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이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하거나 즉 무역 관계를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자, 그래서 통상의 지능. 자, 우리가 이제 통상의 지능이란 게 어떤 거냐? 자, 우리나라의 무역의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무역의 이제 원칙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때문에 2000년도에 우리는 이제 무역에 관한 모든 이제 자격 요건을 철폐했습니다. 그죠? 철폐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엔 이제 누구나 무역 대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제 무역협회로부터 무역 고유번호를 신청해서 교부받을 수가 있고 그 교부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제한을 정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조약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죠? 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 원칙은 조약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 그죠?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죠? 또한 똑같이 이제 여기에 의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다음의 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대무역법이나 다른 범죄 또는 헌법에 의해 제정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제한할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뭐 말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자, 통상진흥제도란 게 뭐냐? 자, 한국과의 통상정책의 효과와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국 및 타국의 경제와 two-way casualty다. 이러한 이제 한국과의 통상 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자국 및 타국의 경제와 two-way casualty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해서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의 어떻게 통상을 진흥할 것인가, 프로모션 할 것인가에 대한 시책을, 즉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상지능시책 수립세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누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죠? 자, 통상지능시책의 기본 방향이 어떤 거라는 걸 갖다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그죠? 이 중요한 거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통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제 그 다음에 무역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향, 그죠? 조금 보링하지만 어차피 뭐 이게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통상 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방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그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지능시책, 그죠? 뭐 이건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 활동계획, 그죠? 그 밖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무역 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진흥시책,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진흥시책 수립 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분야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누구에게?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그 밖에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과 단체에 뭡니까?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 또는 수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요, 미리 협의해야 된다. 누구랑?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다음, 그죠? 누구에게?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자, 수출, 수입 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즉 관련된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역에 관해서는 대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를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시, 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때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요. 그 수출, 수입 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정합시다. 이건 너무 이건 좀 과하다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이렇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상호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교육대상국의 통상관련제도, 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수시로 조사해야 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필요한 경우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해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해외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 및 해외 영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해외 진출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 진출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 해외 진출 기업 지원센터에서는 해외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의 조사 및 해외 영업 활동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스포트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러한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또요.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로부터 미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시도지사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내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그죠? 이러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및 그죠?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대외무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게 법의 어떤 법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좀 보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과목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인내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민간 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 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죠?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요, 교육 당사국의 정부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기술, 에너지 등, 그죠? 협력 활동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과 관련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지원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여기도 물론 사업계획서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사업계획서. 그럼 사업 내역, 사업 전과 등이 이제 사업 내역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사업 성과들도 있어야 된다. 그죠? 사업 성과들도 있어야 된다. 자, 지원 신청을 하는데요. 자, 직업 지원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죠? 지원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 지원을 하면요. 그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즉 산업통상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업계획서 검토하겠죠. 그죠? 또 통상, 산업, 기술 등 또는 에너지 등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러면은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디? 신청기관에. 그죠?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때 통상, 산업, 기술 또는 에너지 등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뭡니까? 민간 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원한다. 자, 그렇게 하면요. 지원받는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3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다 절차적인 그런 어떤 좀 진부한 어떤 그런 법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민간 협력 활동의 이제 지원은 민간 협력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느냐, 그죠? 자, 우선요, 무역 통상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했는데요. 어디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이에요. 그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기업의 대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 무역,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한다. 이렇게 분석해서 어떻게? 지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제공합니다. 뭐라고? 기업의 대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통상, 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수집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동향 분석 또는 전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다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럴 때는 이제 정보의 수집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동향 분석 또는 전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누구에게?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죠?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그 밖의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의 종합적 수행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즉 코트라죠. 따른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의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두고 관리 감독 가능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무역 업무의 과학화. 자, 무역 업무의 과학화라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무역 업무의 과학화 및 자동화다 했습니다. 그 목적은 질서 있는 수출입 거래와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에 있습니다. 질서 있는 무역 업무의 과학화라는 것은 질서 있는 수출입 거래와 뭡니까?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질서 있는 수출입 거래는 뭐냐? 공정하게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즉,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요. 원산지 표시 및 수출입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출입 질서를 침해하거나 저해하지 않고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슨 알겠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질서 있는 수출입 거래라 하고, 이 질서 있는 수출입 거래와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는 바로 무역 업무의 과학화 및 자동화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과학화 및 자동화 업무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자,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효율성이죠. 그죠? 비용에 대한
아웃풋을 우리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간적, 금전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수단,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 교환 세제, 전자우편 및 데이터베이스, 자, 이러한 각종 수단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효율적인 수입, 수출입 거래라 이런. 즉, 어떤 뭐야? 그 소위 이야기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수단, 시간적, 금전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수단, 그죠? 전자문서 EDI, 교환체계, 전자우편, 이메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식경제부 장관은 과학적 무역 업무 처리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음 행위를 해야 한다. 어떻게?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전자문서 교환 체제 등 과학적 무역 업무의 처리 기반을 구축을 위해서 그죠? 노력한다. 자, 전자문서 교환 체제 EDI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역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죠? 필요한 자원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요한 지원 가능하다, 그죠? 자,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건의 조성 및 무역업계 등 유관기관과의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 이용 촉진의 조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은 과학적 무역 업무 처리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 질서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행위를 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자문서와 문서 교환 체제 등 과학적 무역 업무의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어느 경우냐 하면은요. 무역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기능을 지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업무 처리 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요. 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 이용 촉진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운영 업무 처리 기반을 구축 운영하는 자에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학적인 교육 업무 처리 기반을 구축 운영하는 자를 지원하는데 어떠냐면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따른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중에서요.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전산관리 체제의 개발 운영에서 무역 고유번호. 이 무역 고유번호라는 것은 무역 거래자별 고유번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할 때,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런 이제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갖다가, 얻기 위해 가지고, 그죠? 얻기 위해서, 고유하게 이제 부여된 그런 번호죠. 그게 우리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이러한 그런 이제 그 형식입니다. 그래서 수입 통계 데이터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전산 관리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수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 관리 체제고 뭐 다 나오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이러한 이제 고유번호를 갖다가 넣어야 되죠, 세관에다가.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거로서 부분별 무역 전산관리 체제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전산관리 체제다. 관계 행정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 무역 관련 전산관리 체제.
그 밖의 무역업계 요청에 의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관리체제를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걸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요, 여러분들이 좀 빡빡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죠, 그죠?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는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어도 조금 이해를 하고 끝까지 조금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과학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모두 대무역법에 규정된 겁니다. 그죠? 규정된 거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조문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끝난 이제 건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때 했던 거구나.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뭐 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나씩 매칭하면 이제 그것도 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딱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과학적 무역 업무의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관 기록 등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상호 요청에 따른 협조 의무가 있고요. 대무역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관 기록 등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대무역법의 목적 범위 내에서라 했죠. 그죠? 대무역법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자, 이제 무작정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관 기록 등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적 무역 업무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죠?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러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제공 시기,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의 정보 수집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전산관리 체계의 개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관세청장에게 수출입 또는 반송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성명 등, 그죠? 무역거래자와 관련된 정보, 그죠? 수출입 또는 반송 신고한 이제 반송신고란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물건이 왔는데 물건이 하자가에서 돌려보낸다거나 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반송신고라고 그러죠. 또 역으로는 또 수출을 했는데 그렇게 돌려받는 경우,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국경을 통과해야 되니까 수출입 절차와 같이 관리가 돼야 되겠죠.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 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 수량, 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그죠? 그것을 갖다가 관세청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산관리체계의 개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수출입 거래에 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 그 다음에 무역 통상 관련 기타 단체로부터 수집된 정보, 산업통상부 장관, 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수탁한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무역 거래자 또는 각 조합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 이러한 정보들, 그죠? 이러한 정보들은 분석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관리하는, 그죠? 그러한 이제 체계 시스템에서, 이제 어떠한 의무들이 있고, 뭐 어떤 유기적인 이제 협력 관계가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 기관의 장과 관세청장 등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에서는 무역진흥 조치와 통상의 진흥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법적인 것이 있어서 뒤에 가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풀이해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법 공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딱딱하고, 그죠?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도 또 우리가 또 습득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대무역법 같은 거를 한번 쫙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좀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니다.